현재 헌법재판관 2명이 내년 4월에 임기 만료로 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오히려 결론을 빨리 내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서 증언을 하고 변론을 할 경우에는 주요 증인들과 대면할 수도 있고요. 또 증인의 수가 많아질 경우에는 심판기간이나 또는 재판을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잖아요. 네, 맞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대체적으로 그렇지만 좀 빨리 한 두어 달 안에는 마무리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국정 공백이 장기화되는 것에 대해서 헌법재판소 역시 우려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도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헌법재판소 심리 과정에 있어서는 거의 대응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 또 문제는 지금 형사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이 인신이 구속은 되어 있지만 수사가 완전히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들에 대해서 들여다봐야 하는데 지금 진술들이 엇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곽정근 사령관이라든지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으로부터 뭐 직접 끌어내라 이런 지시 받았다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들에 대한 담화에 있어서는 그런 형태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비화폰을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수사 과정에서의 정돈된 결론이 없는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의 심리가 시작이 된다면 아하. 여기에 있어서 증인 신청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오히려 심리 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 저 일주일에 뭐 2번, 3번씩 심리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뭐 이재명 대표라든지 정치인들의 재판에서 굉장히 길어지는 것 많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 상황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권 자체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리가 여기서 임명할 수 있는가 이 절차적인 부분에서부터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요. 네. 이런 것들이 절차적인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실체적인 부분들,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증인을 신청하고 이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네.